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충격적인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 시국에 예산 심의를 위해서 또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노고는 또 비단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 편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을지 하는 그런 우려와 또 감사한 마음 들면서도 지금 이런 시국이라고 해서 사실 예산 심의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예산 질의 몇 가지 본질의 때 먼저 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제안을 부시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님께서 그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본 의원이 평소에 조금 해오던 고민인데요. 사실 도시가스를 새로 그 확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도로 해서 순번을 정해서 그 주도적으로 도시가스를 확충해 나가는 데는 또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하수관과 분류식과 사업처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순번을 정하고 갈 수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집행부 주도의 순번을 좀 정해보면 어떨까요? 예, 지역 주민들께 동의 여부는 지역구 의원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들 파악해 가면서 어느 지역 주민들께 지금 당장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네.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의견 한번 예. 저희가 같이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뭐 도시가스 좀 이렇게 뭐 내년도에 6개 시범 한다 그랬는데요. 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질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전체 12인데요. 몇 곳에 어떻게 지정을 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략추진단장 유미라입니다. 네. 지금 차 없는 거리 관련 현재 계획으로는 알다시피 그 차 없는 거리 자체가 저희가 대자보 도시를 천명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경험을 하시고 이런 것들 시민 공감대를 얻어가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계획은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차를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적인 안전관리나 이런 내역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내용도 컨텐츠 채우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거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횟수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그 내용 다 들으셨죠? 네. 예. 몇 곳에 어떻게 지정하냐는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지정은요. 예.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11월 9일 날 시민 실천단과 함께 그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우선 할 거리를 조사를 했고요. 예. 지금 자치구에 의뢰를 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취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자치구별로 몇 거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 개수가 지금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우리 시의 목표는 그럼 50회 정도 행사성으로 지금 준비를 할 예정이라는 거 맞죠? 지금 답해 주신 말씀대로라면. 행사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네. 다른 지역이나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행사를 하는 데도 있지만은 뭐 책꽂이를 갖다 놓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그 차 없는 거리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리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반 조건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겠죠. 그곳이 차 없이도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차가 진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설비들이 일단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그곳은 차가 지나가지 않는 곳 혹은 오늘만큼이라도 이곳은 차가 이용되지 않아야 할 곳이라는 그런 인식, 문화가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더 필요한 이유라면 만들 거면 제대로 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덜 필요한 방향으로 간다면 행사성이라면 조금 더 라이트하게 조금 더 가볍게 행사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추진했던 실적을 조금 찾아보자면 굳이 보자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풍암동에서 지금 차 없는 거리로 그 문화가 있는 행사를 1년 동안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호응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주민자치회가 재능기부 좀 자선의 그런 취지로 그 고생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0회를 진행하겠다는 곳에 대한 그런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해야 될 인적 그런 자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할 계획인가요?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취지가 대자보 도시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은 이게 일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 주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치구가 필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샘플로 말씀 주신 것처럼 풍암동 소통길처럼요.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그래서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거리별로 특화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 그 방법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충분할지 아니면 불필요할지는 개수 조정도 좀 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그 빛가람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일단 빛가람 페스티벌 어떤 취지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좀 답변 들어볼 수 예. 있을까요? 예, 뭐 이 빛가람 페스티벌이 이제 나주가 이제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광주 혁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지역별로 뭐 대구, 경북은 뭐 경북 대구는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같이 합해서 나주에 광주 혁신도시, 전남 공시를 같이 조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성할 때부터 제가 페스티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전남이 주관, 한 번은 광주가 주관. 왜냐하면 공동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쭉 해왔고 아마 내년에는 광주 순번이어서 예. 광주에서 예산 우리 한 3천만 원 편성했나요? 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경년 윤년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거 원칙으로 원칙을 하는데 매번 했다고 6년은 또 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코로나 시기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내년이 뭐 전남에서 광주 2번도 하고. 순번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사실 광주가 있어요. 예, 그러나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가 좀 계획 있게 그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사실 뭐 그 거시적인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빛가람 혁신도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광주만의 혁신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나주만의 혁신도시도 아니고 같이 해나가야 될 혁신도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따르는 뭔가 행사성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까지는 1,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었죠. 근데 내년에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올해도 광주였는데 내년도 지금 광주에서 진행할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전남도가 아니라 광주만 가지고 있나?
그런 거시적인 취지에 대해서 우리만 공감하고 우리만 의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좀 예. 내용을 주시죠, 파악하고 예.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매년 빛가람 축제는 매년 개최되고 양시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강주가 개최했어야 됐는데 10주년 요 행사이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개최를 한 겁니다. 아, 예. 그러면서 전남도에서 이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됐고요. 내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간 부서이다 주간 이제 입장이다 보니 그 이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 것이고 실은 이제 전남도에서는 자기들이 올해 했던 뭐 한 1억 뭐 이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과하다. 우리 시 입장에서 그거는 좀 과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한 3천 정도다 해서 이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축제를 여는 예산인 거죠? 예. 3천만 원으로 축제를 얼마나 잘 열 수 있을까요? 예. 실은 이제 공동 개최 형식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을 편성했고 전남도는 예.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5천만 편성해 원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주 기관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분담하는 이제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산 총 규모는 한 1억 그럼 1억 원 내외로 예. 예. 이게 그러면은 이 정도만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윤년으로 진행을 한다는 주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전남도가 1억을 썼고 내년에 5천을 씁니다. 우리는 올해 1,000만 원을 썼고 내년에 3천만 원을 써요. 근데 내년에 우리가 주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그 기획에 대한 것들을 전담한다는 게 또 주도를 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좀 우리 시가 지금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강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이고 예, 그 입주 기간 직원들 중에는 강주에서 주택을 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가람 이제 그 축제가 이제 개최지는 나중에 공동 혁신 도시에서 이제 개최는 되지만 저희하고도 이제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행사 설계는 전남도 저희 이제 같이 만나서 그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네.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최하는 그 윤번으로 한다는 그 주최하는 그 도시가 가지는 책임이 뭡니까? 그럼 다 지금 전남도가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최근 2년은 이제 전남도가 이제 개최 주간 이제 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그 행사 기획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예컨대 그 공공기관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 상대로 조금씩 이제 분담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줘야 되고요. 그 행사 기획 같은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라는 게 네. 사실 이런 행정에서 그 용어로 쓰이기에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뭐 답변이 그러하니 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하나를 더 할까요? 아니면 이후에 할까요? 할까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 부시장님,
광주 네. 대표 도서관 야심차게 예, 예. 우리 광주시가 시작했습니다. 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26년 개관을 목표로 네, 하고 있죠. 예. 근데 올해 10월 31일자 무등일보 기사를 보면 공정률이 지금 37%예요. 네네. 예. 공사 기간에는 78%가 지금 되는 시점인데 공정률이 37%란 말이죠. 많이 늦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총 사업비가 516억 원 맞죠? 네, 예, 네, 그중에 예. 지금 366억 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15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상황인데요. 150억 원이 내년 안에 쓰여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50억 원만 담겨 있어요. 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뭐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150억 다 담아야 하는데 네. 이제 좀 분담 편성을 했습니다. 왜 분담 편성을 이제 하신 거예요? 재정이 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네. 50억만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회 추경이든 해서 반영을 다 해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이게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일단 분담 편성을 한 취지는 당연히 뭐 시에서 다른 예산들과 지금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내년 안에 끝내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억을 편성했다는 건 사실상 이건 150억을 편성한 거나 다름없는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담아놓은 게 50억 뿐이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100억을 추경 때 편성할 걸 염두에 둔 50억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만약에 의회에서 다음번 추경 때 이 100억을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편성을 안 할 수 있는 여지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그래야겠죠. 예산 사정상 예. 이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내년까지 어쨌든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이 내년 될 12월입니다. 예정인가요? 내년 25년 12월이요. 12월. 그럼 개관은 26년 그렇죠. 딱 1월부터 바로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는데요. 네, 완공되면 또 그 후에 정리도 하고 예, 뭐 작업들이 더 개관은 필요할 텐데요. 예, 예, 실장님.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이제 개관은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또 개관 준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네. 그 개관 준비 부분들은 통상 한 6개월 정도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가 6개월이요. 예. 그럼 그 6개월만큼 늦춰진 거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제 공사 이제 진척도라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상황을 초래한 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금년 5월 달까지 준공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잘 알다시피. 근데 이제 주요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점검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쭉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철결심이나 동정기 그런 공법 검토 등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내년 추경이 있다 한들 그게 5년 이후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5월 이후에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완공 목표로 한 시점 이후에 추경으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6개월이 지연된 건 그럼 오롯이 그 예산 편성을 제출을 안 한 시의 책임으로 아니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예.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의회가 덜 편성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네. 당초 5월달에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은 연기가 된 것은 예. 공법 검토라든지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동절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장이 된 겁니다. 예. 예산하고는 그런 부분들 예산은 정상적으로 좀 투입됐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과는 별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행정에서 답변할 때 재정상의 문제라는 건 그냥 상투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관용구 정도인가 봅니다. 아까도 뭐 재정상의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다시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25년 5월까지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26년에 개관을 목표로 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시의 의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한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공법 검토가 어떤 내용들이 있건 뭐 파봤는데 뭐 유적이 나오건 안 나오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런 그 완공 시점과 또 개관 시점 그리고 뭐 사업 개시 시점 이런 것들 지킬 수 있는 노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시민들께도 그 26년 6월부터 개관할 예정이라는 거 이제 좀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때 더 필요한 내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노 의원입니다. 바로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경제부시장님은 다시 이석하셨죠? 예? 통화하러요. 예, 광주 FC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럼 이건 하기로 하고, 자, 그 행정부 시장님 정리 추경 때 우리 2차 추경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송산섬 어린이 테마정원, 테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이제 공고를 바로 한 상황이었죠.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예, 주실까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용역 정리됐나요, 잘? 일단 용역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할 때 개찰을 할 때 이제 최저가 이걸 이제 뽑아서 설정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업체가 이제 한 개 업체가 그 최저가 그걸 이제 미달한 업체가 이제 한 몇십만 원 차이로 미달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가 부족하게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긴급 예. 또 입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좀 늦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걸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이건 확인을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요. 네. 5.18 민주광장의 실개천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 아까 존경한 이미란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해주셨죠. 근데 사실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과정 중 삭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 여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심의 바로 전에요. 먼저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감하시죠? 예, 그때 이제 지적해 주시던 사항들을 예. 이제 크게 두 가지셨습니다. 공감하신다고 예, 말씀하셨고요. 예. 그때 삭감 사유가 유관 단체들과 협의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예. 상임위원들께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삭감이 예. 지금 예비 심사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럼 역시 다시 단답형으로요. 지금 협의가 됐나요? 지금 일단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진행 있고요. 중이에요. 진행 중에 그러면 있고 굉장히 어떤 당사자들과 예. 어떤 단계로 진행 중인지 동의 여부 정도로 빠르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5.18 3단체하고 기념재단 3단체하고요? 예, 기념재단 관계자분한테요. 일단 사업의 기념재단. 취지를 그러면 잠시만요. 예, 예. 예. 사업의 취지 3단체 각 회장님들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확인해서 좀 회장님들하고 기념재단은요? 예. 확인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겠고요. 예. 지금 저희가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고 사업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고 지금 12월 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5.18 지금 탄핵 전국 때문에 지금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예. 저희 12월 중에 같이 뵙고 같이 좀 저희가 이런 사업 취지나 사업 구상을 좀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예. 예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5.18 광장의 원형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저희가 상징성을 지금 부각하고 굉장히 지금 환경 친화적 랜드마크 공간을 좀 조성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당사자들이 지금 예. 누구세요?
찬성한다는 분들이라도 지금 여기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답변을 달라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질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정해 중에 바로 통화를 해볼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답변하셨냐고. 예. 그 실명 거론 안 하셔도 되니까 뒤에서 자료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당사자들 직책과 소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 여부, 뭐 동의면 동의, 아니면 뭐 긍정적이면 긍정적이다, 아니면 조금 우려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 지금 답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린 분이 3단체 회장님하고요. 예, 도청 지킴이 네, 예. 도청 지킴이 회장님하고 지금 저희가 일단 연락을 했고요. 재단은요? 아, 지금 재단은 지금 현재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재단 주셨던 예, 제가 좀 그-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단과는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은 그 3단체 회장님들과 도청 지킴이 회장님은 예. 전부 다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일단 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좀 뵙고 좀 더 사업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때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좀 염려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기본 구상을 같이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네, 저희가 좀 12월 중에 같이 뵙고 좀 논의를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사업 취지와 어떤 형식으로 좀 진행할 건지에 대한 사업 취지를 좀 그런 구상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교차 검증하고 이 예산이 예. 적절할지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문화경제부시장님 오셨습니다. 광주 FC 관련해서 꽤 뜨거운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리고 정리추경, 어쩌면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요. 일단 본 의원도 보도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을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교문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난 2차 추경 때 시에서 증액 요구를 했었던 내용까지 담아서 한번 이번에 증액 계상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보도자료상으로는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서 시가 다시 반대를 했다는 입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심사 결과가 왔을 때 시민축구단 관련된 증감 조정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입장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FC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시 의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연간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FC를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그 ACLE에 진출을 하면서 좀 더 지원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난 추경 때부터 반영하려고 했던 금액은 당초 FC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뭐 대폭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 10억 10억 6,900만 원. 6,700만 원으로 이제 액수는 정해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10억 6,700만 원 추경으로 편성했으면 했던 것이고, 네, 근데 그때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다가 그거를 전년도 100억 원에다가 10억 6,700만 원을 더하면은 이제 110억 6,7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FC가 당면에 있는 그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 금액이라고는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 추경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100억 플러스 10억 6,700만 원을 반영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일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를 어떻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총 액수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데 그 사업비로 반영하는 형식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인 부분은요. 지금 여론이 조성되기는 광주시와 광주 FC는 전폭적으로 그걸 지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됐고 그런 식으로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그거 잘하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뭐뭐뭐뭐 하고 시 입장한 다음에 끝 하고 적어놓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적어놓고 반박 자료도 없이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리인이 여기서 심의를 진중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폄하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다시 이번에 100억을 제출했어요.
전년과 동일하게요. 네. 평년과 동일하게.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사업을 분리해서 다른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어야죠. 오죽하면 의회에서도 동의하니까 10억 6천 이번에 증액해 보자. 사실 새로운 사업목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는 게 협의가 훨씬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지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집행부에선 그 자리에서라도 그러면 다른 사업목으로 10억 6천을 한번 편성해 보는 거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어야 됐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액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 집행부가 우리 시민 축구단과 그 팬들에게 보이는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거는 예, 그래서 이제 단일 사업으로 해서 한 번에 이제 110억대의 금액으로 늘어나는 그 모양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100억짜리 사업하고 분리해서 10억 6,700만 원짜리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는 방식은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예결위안에서도 좀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 조정이 끝나 버렸더라면요, FC는 지금 2년 연속으로 해서 50 몇 억의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FC 정도의 광주 FC 정도의 전력을 가진 팀이라면 그 팀에게 지금 100억만으로 부족했고 2년 평균 굳이 나눠 보면 한 25억, 27억 이런 정도가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FC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다시 한 2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 부채라고 할 만한 우리의 부족분 예산은 증액이 될 것이고 계속 명분으로 삼아온 2030년까지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서 강등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위기에 대한 현실화가 네.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금- 재정이 계속 예. 악화되어서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예, 강등이 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FC도 어려워지는 거지만 그 광주 FC 경기를 좋아하는 서포터즈나 시민들도 참 매우 그 큰 기쁨을 즐거움을 잃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부채가 쌓이고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그 답이 아닐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 적정하고 불가피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년을 확인한 바로는 100억은 부족하고 그 이상의 재원이 투자가 됐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 때 가장 예산으로 확보하기에 수월한 본예산 때 기정 예산을 편성한 광주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광주시로 돌아오지 않게끔 할 그런 정무적인 행위는 이제 중단했으면 합니다. 그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예. 계속 잘 좀 협의를 해서 그 왜곡되고 누군가는 오해를 받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FC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적자가 발생하면 그거를 계속 시 재정으로 시민 세금으로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요. 광주 FC 전용구장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FC가 겪고 있는 재정난은 시의회 책임도 아니고 이정효 감독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청 집행부는 진중하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C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네. 이 방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이상 추가 질의 마치고 더 필요한 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또 질의하시는 분 계세요? 예, 이명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추가 질의를 하면서 그 5.18 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관련된 확인을 했죠. 기후환경국장님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답변 요구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단체들과 지금 연락됐나요? 지금 그 잠깐 이제 짧은 시간에 예. 지금 의원님께 또 직접 확인 전화하시고 네. 제가 아까 아침에 지금 일단 과장께서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또 한번 하기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 중에는 일단 단체에선 동의한 바가 없다고 그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 여부는 아니고요. 같이 구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 복지과 내용인데요. 그 복지영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최근에 환부기에서 현장 방문 다녀왔습니다. 예, 같이 다녀오셨죠? 네. 예, 그때 수치료기 철거하고 병상 확충 관련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관련된 예산 이번 예산서에 반영돼 있나요? 일부 그 기능관 교체병만 포함됐고요. 그 부분은 안 돼 있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럼 개수 조정 때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그 우리 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네, 다음 그 추경 때 예. 좀 고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저희가 부서에서 현장하고 예, 아마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재정 여건도 그렇고 또 그때 해도 우선 급한 건 지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해도 시기해도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병원 쪽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예.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제가 추경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반드시 예산 심의를 하는 건 의회의 의견을 이 예산서에 담아내는 거라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동의로 일관하기에 예산 심의 과정도 이 삼권 분립의 체제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모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절차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 경중과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개수 조정 때도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 문화체육실장님 콘텐츠 산업과 소관이시죠? 예. 네,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네, 여성영화제를 광주에서 지금 15회째 올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네, 예. 네. 이거 어디서 받고 있나요? 민간 이전인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 여성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회를 했고 내년은 16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5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회는 내년 11월에 진행하니까 그때 뵙겠습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내년에 여성센터가 하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걸로 보였는데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성센터가 지금 몇 회째 받고 있나요? 지금 그 독립영화제하고 여성영화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성영화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공모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회차 공모하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공모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 회차요? 지금 할 때마다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 회차 맞죠? 예. 예.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지금 그 본 의원이 꽤 오래전에 받은 민원이 있는데요. 예. 이제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성영화제에서 시사회 사회자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여성영화제를 운영하는 그 곳에서 했겠죠. 예. 근데 그냥 작품을 말씀드릴게요. 땅이 쓰는 시라는 작품이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한 정영선 조경가의 독립영화입니다.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사회자 공모를 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예. 그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여성영화제니까
남성분이 시사회에 사회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모를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상 이런 단체가 지금 이 여성 영화제를 운영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공모 절차와 지금까지 어떻게 공모를 받았는지에 대한 서류 간략하게나마 좀 보고전으로 개수 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관에서 예. 그 동호회 동아리 그 스포츠 시간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 뭐 태권도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들 관련한 걸로 예. 그걸 운영하는 장소들이 개별 냉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의 답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중앙 냉난방을 작동하기 위해서 체육회 직원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초과 근무를 통해서 그걸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될 때에는 학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실제로 탈진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산들 사실 우리 점검하고 빨리 집행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 자세한 내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